아니,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에 대해 오해하시는지 몰랐습니다. 학점은행제 따봤자 회사에서 인정 안 해준다, 그딴 거 따봤자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건 학점은행제를 완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학점은행제는 쓰는 방식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학습자님들이 학점은행제를 오해하시는 3가지 부분들에 대해 전부 해소시키려 나오게 됐습니다.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본인에게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에 대해 가장 큰 오해가 있는데요, 이 오해들부터 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 잠시 집중 부탁드릴게요. 학점은행제로 학위 따봤자 취업이 안 된다, 누구나 다 따는 건데 그게 무슨 메리트가 있겠냐?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이건 정말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학벌과 학위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학점은행제의 졸업장은 일반 대학교 졸업장이랑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학위와 학벌의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이해하기 빠른데요, 학점은행제의 학위는 일반 대학 2년제 혹은 4년제 졸업장과 동등하게 효력을 받는 졸업장이지만 스카이대나 인서울과 같은 학벌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따면 인서울과 같은 학벌의 개념도 같이 가져가시는 줄 아세요? 하지만 그건 아니고 전문학사나 학사학위로 전문대 졸업자,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학위를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 제도를 이용할지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편입을 해야 하는데 학력 조건이 안 된다거나 취업을 위해 학력이 필요하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학점은행제는 대학 졸업장이 없어서 하는 거다, 학위 말고 어디에 쓰냐?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플래너라는 직업을 갖기 전에는요. 하지만 여러 학습자님들을 겪다 보니 학점은행제는 단순히 학위용이 아니구나, 조건을 만드는 수단에 가깝다 라는 걸 알게 되었죠. 당연히 아직도 학벌주의가 만연하고 학점은행제 하나만으로는 취업시장에서 메리트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저는 최종학력 고졸 출신으로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고등학교 때 공고에서 기술을 배워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연차가 쌓이고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평소에 일도 잘하고 근태도 훌륭해서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승진 누락이 되게 됩니다. 정말 일도 잘했고 근태도 그 누구보다 훌륭했지만 단지 4년제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진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그 자리를 다른 직원들이 차지하기 전에 서둘러서 학위 취득을 해야겠죠. 이럴 때 쓰는 제도가 학점은행제입니다. 물론 일반 대학교에 가도 상관은 없지만 그럼에도 학점은행제를 쓰는 이유가 학점은행제는 학점 제도라서 연차가 쌓여 졸업하는 게 아닌 필요한 학점만 있으면 학위 취득이 가능하거든요. 이래서 일반 대학교에 비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학위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직을 해야 하는데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던가 조금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학벌이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학점은행제 통해서 편입을 위한 조건을 맞추고 대학원 진학을 위한 조건을 갖추기에 적합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학점은행제를 쓰는 이유이고 어떤 목적이 없이 이용한다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 가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만 취득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학점은행제로는 실습만 빼고 전부 온라인 수강으로 과목들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직장 다니시거나 학원 다니느라 평일에 시간이 없는 분들 정말 적합하죠. 개강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 마지막 챕터 설명드릴 건데요, 이건 정말 99%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점은행제, 그거 돈만 내면 다 주는 거잖아, 출석만 하면 되는 거잖아. 하지만 팩트는 따로 있습니다. 성적 기준은 정해진 과목 이수 기준,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토론, 쪽지시험, 출석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못 채우면 꽈랑 나는 게 사실이죠.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학점으로 인해 일반 학교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설계가 가능하고 난이도도 쉽지만 그렇다 해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학점 이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쉬운 난이도의 전공들이나 교육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너무 바빠서 신경 쓰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난이도가 쉬운 과목인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온라인 강의라서 개강하고부터 새벽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언제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큰 장점이죠. 하지만 어떤 과정이든 학점은행제의 행정 절차가 또 있는데요. 이건 좀 복잡한데 알면 무조건 좋은 내용이라서 집중하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내가 어떤 과목을 듣고 있다 알려주는 학습자 등록이 있고 내가 학점을 얼만큼 이수했다, 그러니 졸업장이든 학점 자격이든 인정해줘라 하는 학점 인정 신청이 있습니다. 또한 학위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학위 신청 기간이 또 있는데요. 이것도 학위가 나오는 날과 학위를 신청하는 기간이 헷갈리게 있습니다. 특히나 교육원마다 가지고 있는 과목들이 달라서 학습자님 본인이 희망하시는 과정을 어느 교육원에서 들어야 할지 찾는 것도 꽤나 복잡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히 도움받고 싶으시다면 이것도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학점은행제에 오해하는 3가지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오해가 풀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자면 학점은행제는 학벌이 아닌 학위라서 학벌과 학위의 개념을 잘 알아야 한다. 학점은행제는 단순히 학위만 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 본인 목적에 따라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는 아무나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노력도 필요하고 과목들이나 교육원마다 다르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자님들 상황에 맞춰 좋은 과정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보시면서 과정들이 궁금하시거나 문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가시TV 태성멘토였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